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학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조희대 대법원장 이제 5월 30일 날 청문회 나와라. 이게 이제 민주당의 이 결의안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 결의안 채택할 때부터 우리 야당은 아예 빠졌어요. 안장판이 벌어졌었죠. 여기에 대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의견서를 냈습니다. 의견서. 사유서를 낸 게 아니라 의견서를 냈어요. 의견서. 이 사유서하고 의견서가 어떻게 다르냐? 사유서는요, 출석을 해야 되는데 법률적으로 출석을 안 할 때가 사유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의견은 그냥 의견이야. 나는 출석을 하는 법률적 의무가 없어. 내 맘이야. 가고 안 마고. 그러니까 이게 올바른 선택지잖아요. 자,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최근에 말이죠. 지금 국회에 답변서, 의견서를 냈어요. 나는 출석하지 않겠다. 왜? 헌법과 법률에 위반이 되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요. 이 국회에서 온갖 그 상임위원회 본회의가 열리잖아요. 그런데 대법원장은 출석을 하지 않는 게 통상적인 관례로 되어 있어요. 그만큼 이제 사법부의 독립, 그렇죠?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지킨다. 이런 취지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것처럼 대법원장은 출석을 안 하고 그러면 대법원장의 입장, 대법원의 입장은 누가 국회에 가서 의견을 내느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나가요. 그 법원행정처장은 그래서 대법관이 겸직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법원행정처장은 대법 전합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국회는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에서 대법원의 입장을 대신 발표해요. 자, 그런데 이거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의견을 전혀 듣지도 않고 무조건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나와서 답변하라. 그러니까 헌법과 법률과 관례에 반한 것이죠. 그래서 의견서를 제출했더니 민주당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바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아니, 법사위는 법을 지키기 위해서 법사위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스스로가 법을 깨고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꼬리는 살짝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래? 지금까지는요, 만약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안 오면 자기네가 현장으로 가서 청문회를 하겠다라고 냈는데, 오늘 김용민이가 이제 간사잖아요. 김용민이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그거는 당 차원에서 결정할 일이지 법사위가 결정한 일이 아니다. 꿀 100길이 들은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조희대와 대법원장과 법사위 간에 전면전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원인은 추미애의 이 명비어천가. 그러죠? 추미애가 이 법사위원장을 맡으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지금 때리고 있는데, 가격하고 있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을 내몰려고 난리를 치고 있어요. 추미애가 유일하게 할 줄 아는 게 뭡니까? 멀쩡한 기관장을 내쫓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할 적에도 식물총장으로 만들어 놓고 그것도 양양 짜서 내쫓으려고 그 당시 그래서 2개월짜리 2달짜리 징계를 청구했잖아요. 이거를 갖다가 문재인이가 그 당시 직접 사인까지 했는데 이 행정법원에서 이 가처분 신청이 기각이 됐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 낸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된 거예요. 인용. 그러니까 지금 그 당시 윤석열 대통령 검찰총장도 살아나가지고 이제 결국 대통령 자리까지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추미애가 건들면 커지는 거예요. 더 인지도도 높아가고 영향력도 세죠. 그래서 지금 조희대,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야권에서 추미애가 건들면 더 커진다. 추미애가 하는 거 족족 성공하는 거 봤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법사위와 조희대 대법원장 간의 전면적인 힘겨루기 싸움이 벌어졌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요. 또 법사위 추미애하고 누구하고 지금 싸움이 벌어졌느냐? 이 법사위 정도가 아니죠. 민주당하고 이제 벌어진 거예요. 민주당. 물론 법사위도 민주당이나 마찬가지죠. 왜? 법사위 압도적 다수가 민주당 의원들이니까. 자, 이번에는요. 전직 검찰총장들 그리고 이제 검찰 동회. 그 검찰 동회는 이제 검찰총장하고 검찰 동회, 전직 법무장관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한 묶음이 돼가지고 집단 성명을 내놨습니다. 한마디로 해서 검찰청법을 폐지한 것은 이건 우현우이법이다. 그래서 헌재 헌법 소원을 제기하겠다라는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리고 지금 이진숙 위원장이 깡이 좋아요. 이제 국무회의가 먼저 어제 방통위법 폐지 이게 이제 통과가 됐잖아요. 그래서 방송미디어위원회가 이제 출범하게 되는데 화요일 날 국무회의를
거쳐야만이 이제 거기서 방맹이 3번 흔들고서 이제 사인하면 이 법을 효력을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화요일 날 국무회의에서 의견을 항서 이재명이가 사인하기까지는 내가 방통위원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과 화요일 날 내가 출석한다. 이런 강한 투쟁 의지를 내보이면서 그야말로 추석용 대딸들 선물용이다. 예, 방통위법을 폐지한 것은 이런 직격탄을 날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엔 말이죠. 조희대 대법원장과 그 다음에 검찰 동우회 전직 검찰총장과 법무장관들까지 지금 전면전에 나서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진수 위원장이 방통위가 폐지된 데 따른 강력 끝까지 투쟁한다. 마지막 라스트 미니트까지 지금 투쟁을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 맨 먼저 말이죠. 그럼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장문을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세하게. 한마디로 출석을 안 하는데 저도 그렇지 않습니까? 5월 달에도 출석을 안 했어요. 왜? 사법부 독립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에 반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기 위해서 청문회 출석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래서요, 지금 이제 이 청문회 출석 요구를 받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5명의 대법관들, 그리고 지기현 부장판사도 마찬가지로 불출석 사유서를 지난 26일 제출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출석 요구에 대한 의견서 이렇게 돼 있어요. 의견서. 이 의견서를 낸 걸 가지고서도 의견서라는 이름으로 의견을 낸 거를 민주당이 또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선고한 판결과 관련한 이번 청문회는 이제 이재명 파기환송심을 얘기하는 것이죠.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협의 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것은 사법부 독립을 보장한 대한민국 헌법 103조, 그리고 합의 과정의 비공개를 정한 법원조직법 65조, 그리고 재판에 관한 국정조사의 한계를 정한 국정감사법 8조, 그리고 국회법 37조의 규정과 취지에 반한다. 그래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하는 저로서는 청문회에 출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러면서 말이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금 이제 파기환송심이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인데 청문회 출석은 곧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고 또 여러 관련 법률 취지에도 어긋난다. 이런 입장을 내놓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관련 법, 이게 이제 법원조직법 65조하고 국정감사법 8조가 되는 거예요. 법원조직법 65조는 뭐냐? 심판의 합의는 공개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국정감사법 8조는 뭐냐?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에 관여할 목적으로 국회의 감사 조사 권한이 행사돼서는 안 된다. 이 두 개의 법률 때문에 내가 나갈 수 없다는 겁니다. 예, 이렇게 확고한 입장을 내놨어요. 예. 자, 그리고 이제 오경미 대법관은요, 이훈구 대법관 관계 현재 지금 대법관 중에서 가장 좌파 성향이 확실한 대법관 중에 한 명이 오경미 대법관입니다. 자, 그래서 오경미 대법관도 의견서를 냈어요. 본인은 현직 법관으로서 본인이 재판에 관여한 사건에 관한 법리적 견해는 판결서를 통해 표명했다. 여기서 더 나아가 그에 이르게 된 경위나 심증의 형성 과정에 대해 대외적으로 발언하는 것은 사법부 고유한 재판사항에 관한 것인 만큼 적절하지 않다고 사료낸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이요. 그리고 이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말이죠. 조희대 청문회와 관련해서 이재명 재판 사건과 관련인데 이거는 청문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리고 이재명 선거법 사건을 갖다가 전압에 배부한 것은 대법관 모두 검토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래서 이미 말이죠. 지난 24일 날 의견을 내놨어요. 대법관 전원 검토에 따라서 결정된 것이지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의로 정치적 의도를 갖고 지금 이거를 전압에 넘긴 게 아니다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서 대법원에 상고되는 사건은 기본적으로 전원 합의가 원칙이고 현의상 신속 처리를 위해서 소부에 넘겨질 수 있다. 전압 사건이어도 주심은 정해져야 하기 때문에 무작위 전산 배당에 따라서 특정 대법관이 주심으로 결정되는 것이고 주심이 결정되면 자동으로 주심 대법관에 속한 소부에 배당된 것처럼 보일 뿐이다. 이렇게 해서 이미 말이죠. 이 천대엽 처장 이거는 적절치 않다. 적절치 않다. 국회가 관여하거나 조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국정조사감사법에 따라서 청문회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그래서 말이죠. 이미 이제 천대엽 처장이 지난 24일 날 이렇게 밝혔고, 그리고 26일 날 이제 공식적인 서류로 의견서를 낸 겁니다. 자, 그랬더니만 지금 민당에서 벌떼같이 드러나고 있어요. 민주당에서. 자,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지금 더군다나 지금 화제로 말이죠. 대전 행정전산당이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행정이 완전히 망가져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지금 정쟁이 일삼고 있는 게 민주당의 특성이다 이겁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 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불출석 통보에 대해서 이거는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 법사위 의원들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5월 청문회도 불출석하고 30일 청문회에도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사법부 최고수장이 법률이 정한 사유서가 아닌 의견서를 제출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국민의 대표인 입법부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조차 저버린 오만한 태도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번에 제출한 불출석 의견서가 지난 5월 의견서와 토시 하나 다르지 않은 복사, 붙여넣기 문서라는 점이다. 이토록 성의 없는 의견서 뒤에 숨어 또 어떠한 꿍꿍이를 감추고 있는지 정말 의심스럽기 짝이 없다. 그러면서요. 조희대 대법원장은 불출석 의견서 뒤에 숨어 국민을 기만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청문회에 나와서 진실을 밝히라. 이렇게 압박을 하고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말이죠. 이 국회법상 출석 의무가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뭐라고? 초대 김병로 대법원장이 국회에 출석해 답변하고 의견서를 밝힌 전례가 있는데도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회 요구가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하지만 대법원 판결은 종결된 사안으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종결된 게 아니죠. 이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대법원으로 또 넘어오기 때문에 앞으로 대법원에서 한 번 더 심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재판을 5번 하게 된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요. 이번 청문회는 판결 내용 자체가 아닌 기록조차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조급한 판결과 그로 인한 대선 개입 의혹을 확인하는 자리다. 국민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안이며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대책과 책임자 문책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절차다. 이번 조희대 청문회는 결코 정치적 논쟁도 아니고 형식적인 절타도 아닌 사법 쿠데타 대선 개입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자리다. 이게 어떻게 또 사법 쿠데타가 됩니까? 예, 그러면서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주장하는 사법부의 독립은 결코 책임 회피의 방패가 될 수 없다. 사법부 독립은 정의로운 판결과 그에 따른 국민의 신뢰가 있을 때 비로소 지켜진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청문회 출석해서 그날의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혀라.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김용민이는요. 만약에 불출석 시 어떻게 할래? 그 조치에 대해서는요. 다시 증인으로 부르거나 고발하는 방식이 있는데 수위를 어떻게 할지는 좀 더 논의해 봐야 한다. 그리고요. 탄핵 추진 여부에 대해서도요. 법사위 차원에서 탄핵을 논의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당에서 고민해 결정할 문제로 법사위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현희도요. 별도로 기자회견까지 열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전현희. 조희대 대법원장이 26일 청문회 불출석을 국회에 통보했는데 청문회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이 사법부로 거듭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이를 명심하고 출석하길 요청드린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 자,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장 아주 정밀하게 잘 나왔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번에는 역대 법무장관과 검찰총장들 그리고 검찰 동회 이런 분들이 모두 함께 공동성명을 냈습니다. 한마디로 해서 검찰청을 폐지한 것은 우연이다. 따라서 이 헌법상 상권분립의 원칙과 법치주의를 훼손한 그 우연이고 그리고 입법권을 남용한 것이고 정략적 폭거에 해당된다. 그래서 헌법 소원을 제기하겠다. 그리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요거를 막아내겠다. 이렇게 입장을 내왔습니다. 예. 자, 그러면서 말이죠. 중앙지법 앞에 검찰청 폐지를 반대하는 트럭까지 지금 등장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지금 역대 법무장관과 검찰총장들이 검찰 동회에 명백한 우연이다. 헌재의 헌법 소원을 제기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요. 검찰 동회 회장은 누구냐? 한상대 전 검찰총장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28일부로 공동 명의 입장문을 냈어요. 우리는 검찰청을 폐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은 우연이기 때문에 철회돼야 함을 수차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국회에서 이 법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이것은 우연 법률이기 때문에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그리고 헌법 89조에서 검찰총장 임명에 대해서 또한 12조와 16조에서는 검사의 영장 정권에 대해서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헌법이 삼권 분립의 원칙에 따라서 정부의 준사법기관인 검찰청을 둔다는 것을 명백히 한 것이므로 이것을 폐지하는 것은 우연이다. 그리고요, 검찰청을 폐지하는 것은 헌법상의 권력분립 원칙과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자 훼손이다. 따라서 이를 폐지하는 것은 헌법적 기본가치를 훼손하는 입법권의 남용이자 정략적 폭거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우리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여당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고 모든 법률가의 양심과 시민의 양식에 간절히 호소한다. 또한 이번의 반민주적, 반역사적 법률 개정에는 헌법소원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바로 잡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번에 말이죠, 이 검찰 동맹하고 뜻을 함께하는 역대 법무장관, 검찰총장 모두가 한 몫을 낼 정도로 굉장히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그래서 전직 법무장관으로서는 김종구 장관과 김경환 장관의 5명, 전직 검찰총장은 송광수, 김종빈 등 5명이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검찰이 말이죠, 내년 9월에 설립 78년 만에 문을 닫고 검찰청 업무 중에 수사는 중수청이, 기소는 공소청이. 그래서 이 기소 공소청은 법무부가, 그래서 중대범죄수사처 청은 행안부가 행안부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 검찰을 부글부글 끓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마지막으로 이진숙 위원장이 아주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하는 아주 강한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번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법 통과, 이거는 대딸을 위한 추석 선물이다. 그래서 헌법소원과 같이 모든 법적 수단을 전부 동원해서 마지막까지 싸우겠다. 이런 강한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요, 그래서 별도의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국무에서 법안이 심의 의결되면 헌법소원이라든가 가처분 등 할 수 있는 모든 법률적 대응을 다 하겠다.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 법이 졸속으로 국회를 통과했고 너무 우연적 요소가 많다는 것을 국민에게 알리겠다. 이번 법안은 곳곳에 구멍이 많은 취지법령이나 법령이지 이자 나에 대한 표적입법이다. 정무직인단을 사실상 면직해야만 하는 것인데 왜 정무직은 해야만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 예. 그리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서도 시민은 객관적이고 국민 입장에서 법에 따라 의심해야 되는데 위원장을 정무직으로 정하면 이 대통령을 위한 민주투당과 민주당을 위한 심을 하지 않을지 매우 우려된다. 자, 그러면서요, 이 검찰청 폐지 법안은 정청래 작품이고 방위통일법은 최민희 작품인데 소위 민주당 당선주자인 개딸들에게 추석 귀성 선물을 주기 위해서 충분한 협의 없이 이 법을 통과시킨 것이 아니냐. 이렇게 아주 직격탄을 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화요일 이 법이 국무에서 의결될 것으로 보이고 그 순간 저는 자동 면직된다. 하지만 월요일과 화요일은 출근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국무에서 심의 의결되는 직후에 헌법소원과 가처분과 같은 법적 절차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내년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하느냐? 이런 질문을 언론이 한 데 대해서는요, 현재 법적 절차를 밟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말이죠. 예, 그리고 이제 송원석 원내대표도 어제 방송미디어통일법이 기어이 거대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이진숙 방통위원장 한 사람을 표적 삼아서 몰아내기 위한 그런 방송 장악용 개편이 아니다. 예. 이렇게 입장을 내놓고요. 동서양을 막론하도 모든 정권은 방송 장악부터 시작됐는데 이재명 정권의 야당 말살 사법부 장악과 함께 방송 장악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전형적인 독재 정권의 모습이다. 이렇게 직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더불어민주당은 647개 행정서비스가 멈춰버리는 국가 재난 앞에서조차 4대 수도보다는 다수당 입법 독재만 몰두하고 있는데 잠시 후 2시 이건 지난 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시내에서는 말이죠, 사법 파괴 입법 독재 규탄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참석, 동력, 응원을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